자,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 한 장이 있다. 지름의 길이가 2인 동전 한 개를 그 중심이 색종이 위에 있도록 놓을 때 동전이 색종이의 테두리 안쪽에 완전히 놓을 확률을 구하여라. 자, 일단 색종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했고요. 지름이 2인 동전 한 개를 그 중심이 색종이 위에 있도록 놓겠다. 테두리 안에 완전히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지금 중심이 만약에 여기 어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삐져 나오겠지. 지금 중심이 색종이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중심이 존재 가능한 면적은 64지. 88이 64니까. 그죠? 이 안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중심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테두리 안쪽에 완전히 있으려면 이런 데 중심이 있으면 상관이 없죠.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그럼 중심이 언제 벗어나냐라고 하면 벗어나기 바로 직전 내 귀퉁이만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때 중심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제가 사각형을 이어보면 이 사각형 변 위나 이 사각형 내부에 중심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중심이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문제의 조건에 만족이 되죠. 맞습니까? 이런 데만 없으면 되지. 이런 데 중심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삐져 나올 거야. 삐져 나올 테니까 테두리 안쪽에 완전히 놓일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럼 중심이 이 안쪽에 있으면 되겠네요. 이 경계나. 그럼 얘는 얼마냐? 지금 지름의 길이가 라고 했으니까 반지름 1입니다. 그럼 얘는 6이겠죠. 이렇게 존재하면 되지. 맞아. 그러면 4로 약분하시면 16분의 9가 답이겠죠. 일단 기하학적인 확률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또 질문, 서은이 질문 다 아니 채점 다 했습니까? 질문 있어? 327 또? 330 29랑 32는 그때 했지? 자, 327 자, 10 이하의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3의 m제곱 플러스 4의 n제곱이 5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의 m제곱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보면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특징은 1의 자리수가 뭐 나와야 되지? 0 또는 5가 나오면 되죠. 그러면 3의 m제곱은 3을 한 번 제곱하면 1의 자리수. 제가 1의 자리수만 써볼게. 한 번 제곱하면 1의 자리수가 3이고요. 두 번 제곱하면 자, 3, 9, 27, 81, 243, 729 이렇게 나갈 테니까 1의 자리만 보면 3971, 3971, 3971이 반복되죠. 그 다음에 4의 n제곱은 1의 자리 수만 보면 4의 1제곱, 16, 64, 256, 1024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4, 6, 4, 6, 4, 6 반복이지. 근데 얘네 둘을 더했을 때 5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1의 자릿수가 0이 되거나 5가 돼야 돼요. 그럼 첫 번째
1의 자릿수가 0이 되는 경우. 자, 1의 자릿수가 0인 경우가 3, 4, 3, 6 안 되고 9, 4, 9, 6 안 되고 7, 4, 7, 6 안 되고 1, 4, 1, 6 안 되고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케이스가 없어요. 그럼 1의 자릿수가 5가 되는 경우 3, 4, 3, 6 안 되고 9, 4, 9, 6 되지. 그럼 둘이 더하면 1의 자릿수가 5가 될 테니까 전체가 5의 배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 4, 7, 6 안 되고 1, 4, 1, 6, 1, 4 되죠. 이 두 가지 케이스. 맞아. 그럼 지금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10 이하의 자연수 하나는 m, 하나는 n. 근데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같은 수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 얘는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0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케이스 3의 m제곱이 9가 나오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게 m이 2일 때죠. 맞죠? 9가 나오려면 m이 2인 경우, 그 다음에 주기가 4니까 6인 경우, 10인 경우 가능하고, 4의 n제곱이 6이 되려면 2, 4, 6, 8, 10인 경우 되지. 자, 그럼 3, 5, 15죠. 이 케이스는 m이 이 셋 중에 하나 되고 n이 이 5개 중에 하나 되면 되니까 이게 15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의 m제곱이 1이 되려면 4, 8 두 가지고요. 1, 3, 5, 7, 9 5가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100분의 25니까 4분의 1이 나오겠지. 이게 사실 오늘 배울 내용이 약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오늘 배우지 않았다라고 해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무리는 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이 330번. 집합 x는 정의역이 지금 5개 주어졌고 공역의 원소도 5개, x에서 x로니까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확률을 P1, 나를 만족시키는 확률을 P2라고 하자. 자, 지금 전체 함수의 개수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5 곱하기 5, 25개지. 마이너스 2가 화살표 나갈 수 있는 것도 5개, 마이너스 1도 5개, 5개, 5개니까. 자,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다. 일단 전체 함수의 개수는 (5의 제곱) 혹은 뭐 5파이 2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게 전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이제 대수 시간이다라고 하면 이거 기함수죠, 기함수. 얘는 우함수를 말하는 거고. 자, 첫 번째 조건 가부터 한번 살펴볼게. 이거는 얼마든지 조건을 변형해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다음이 만족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럼 이걸 좀 제가 풀어 써보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건 플러스 2가 될 테고 이거 1로 넘기면 결국 이 식이 이거죠. (0이) 나와야 되고 0이 나와야 되고 0이 나와야 되고 나머지 다시 1을 집어넣으면 f1 플러스 f-1이 0이니까 두 번째씩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f2 플러스 f-2니까 또 첫 번째씩이 나오지.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데 두 식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f0은 뭐가 나와야만 할까? 0이 나와야만 하지. 기함수처럼 생각해도 0이 나와야만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그
그 다음에는 이제 잘 보시면 되는데 이 관계식이 나타내는 건 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결정을 하잖아. 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f-2가 1이면 얘는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하지. 맞습니까? 그럼 f-2를 화살표 보낼 수 있는 게 얘가 5개 중에 하나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화살표가. 나간데 또 나가도 됩니다. 1대1 함수나 이런 표현 없어요. 만약에 얘가 1로 나갔다. 얘는 자동으로 어디로 나가야 돼? 1로 자동 결정이지. f-2만 결정한다면 f2는 자동 결정이에요. 마찬가지 이유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화살표의 가지수는 또 5가지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간다 라고 하면 f1은 1로 나가야만 둘의 함수값 더했을 때 0이 나오겠지. 그러면 p1은 전체 함수의 개수는 25개고 f0은 이건 고정입니다. 0이 나와야만 하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애가 5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애가 5개죠. 맞습니까?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했구나. 이게 전체 함수의 개수고 임의로 함수 하나를 선택한다. 전체 함수가 저게 아니구나. 왜 5의 제곱이야? 미친놈이네. 5의 5제곱 아닙니까? 정신병자네. 이 중에 25란 얘기죠. 55가 아니라 5의 5제곱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놔도 하나씩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2 집어넣잖아. 그럼 f2가 f-1랑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1이랑 f-1이랑 같아야 되고 0 집어넣으면 f0은 f0이랑 같아야 되지.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얘는 선택의 가지수가 없어요. f0은 원래 f0이랑 같지 않아? 그러니까 f0이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값이 5개예요. 그죠? f0이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값이 5개고 아무 데로나 나가도 됩니다. f0은 원래 f0이랑 같으니까 얘랑은 다른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말하는 건 f1의 선택의 가지수는 5가지야. f1이 만약에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f-1도 이렇게 나가야만 하지.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 결정이라는 얘기예요. F2도 마찬가지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입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나간다. 그럼 F-2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그러면 각각이 선택할 수 있는 애가 얘도 5개, 5개, 5개 자동 결정이니까 5의 세제곱 125 나오죠. 네, 맞아요. 그럼 P2분의 P1이면 분모는 똑같으니까 약분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5분의 1. 맞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잠깐 여러분들 책에서는 40페이지로 보시면 일단 뭐 여기는 보실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확률을 구하는 걸 배웠고요. 용어 몇 개만 약속을 하고 계속 똑같이 확률을 진행을 해볼게. 자, 40페이지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표본 공간을 라지 S로 부른다라고 했죠. 샘플 스페이스,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값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그 중에 어떤 사건을 제가 A라고 했을 때 당연히 PA가
이거잖아. 이게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나열해 봤을 때 그 원소의 개수지. 원소의 개수분의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인데 이게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에 대응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집합에 대응이 되는 거면 어떤 이 전체 집합에 속하는 집합 A를 데려오더라도 이 원소의 개수가 얘보다 많을 수가 없죠.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음수가 될 수도 없지. 당연히 확률이.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빵이고요.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하면 1이 되겠지. 이 사이밖에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 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뭐냐? 주사위를 던졌어요. 던졌는데 100 이상의 수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빵이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10 이하의 눈이 나오는 수가 확률이 1이겠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전체 사건 확률이 1이겠고 아무것도 없어. 빵. 맞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게 뭐예요? 이거는 전체 사건 원소의 개수분의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분자가 0이면 당연히 0이겠지. 뭐 새로 생각해 볼 필요가 없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얘는 집합에서 보면 합집합에 대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집합에 대응. 자, 그리고 덧셈 정리, 곱셈 정리라고 우리가 부를 건데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되겠지. 식으로 표현하면 A 또는 B라는 얘기면 당연히 합집합입니다. 교집합은 아니고 그죠? A 또는 B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면 전체 중에 A 또는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쓰시면 되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 오케이? 근데 NA 합 B를 집합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배웠니?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A 교 B다 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이거 각각을 지금 분모에 NS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습니까? 그럼 이게 뭘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게 PA네. 얘는 PB고요. 얘는 PA교 B죠. 우리의 약속대로 하면. 그럼 정확히 뭐랑 똑같습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식이랑 정확히 똑같지. 그러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는 합집합에 대응되는 거고 그 중에서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식이랑 똑같습니다.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식이 맨날 공통이면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또 만약에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지? 동시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동시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했고 그럼 A 교 B가 공집합이니까 PA 교 B가 빵이 되겠고 이 식에서 얘가 빵이니까 각각의 확률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덧셈 정리 중에 A와 B가 배반 사건일 때. 자, 이거는 뭐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바로 나와야 돼요. 말로 표현하면 누구나 다 돼. 말로 표현하면 누구나 다 되는데 사건이 쫙 나오고 A, B는 배반, 뭐 나중에 뒤에 B, C는 독립 어쩌고저쩌고 하면 헷갈린데 바로 이렇게 나오셔야 돼. 아, 배반 사건이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빵이다 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소개되어 있는 게 여사건의 확률. 덧셈 정리는 참고로 쉽습니다. 여사건의 확률은 뭐 너무나 심플한데 A가 일어날 확률이랑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뭐가 될까? 당연히
1이 되겠지.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결국은 두 가지예요.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상태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날 확률이랑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더하면 당연히 1입니다. 아니 근데 뭐 이딴 거 알아서 뭐 하게요? 라고 하면 보통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 이 둘 중에 얘가 더 구하기 쉬우면 얘를 구함에 있어서 얘를 이용하자는 얘기죠. 구하기 쉬운 확률을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 사건은 근데 보통 문제에 힌트가 좀 있죠. 여사건의 확률을 쓸 때는 적어도 라는 멘트가 가장 많이 쓰이지. 모호 이하 라는 멘트도 많이 쓰이고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의 정반대는 뭔 얘기지? 모두 홀수다 라는 얘기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5 이하의 눈이 나온다 라고 하면 5 이하는 케이스가 1, 2, 3, 4, 5, 5개지만 5를 초과하는 건 6 하나밖에 없죠. 저는 가장 심플한 예시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가 케이스 구분이 훨씬 평화로울 때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걸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몇 개 보고 오늘 다 나오고 하면 좀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 시간을 오늘 잡으려고 했더니 다 못 나온다고 그래서 자, 299번부터 볼게요. 자, 합답형도 아마 이번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올 텐데 표본 공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파이, 공집합. 자, 그럼 PS, 표본 공간이니까 얘는 무조건 일어나죠. 1. 얘는 빵, 더하면 맞지? 너무나 당연하게 맞고 니은, A, B가 임의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무슨 사건인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얘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인 건 모든 사건에 공통되게 성립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자, 얘는 1 아닙니까? PS면 1이야. 근데 PA 플러스 PB가 더하면 꼭 1 이상이라는 보장이 있어? 없지. 둘 다 10분의 1, 10분의 1이면 1 이상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당연히 틀렸고요. 혹은 식으로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아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야겠네. 3번이죠, 3번. 자, 됐죠? 나머지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간단한 첫 번째 계산. 자, 간단한 계산인데 얘는 이제 먼저 좀 식을 관찰을 하셔야 돼. 관찰을 해보고 P, B의 여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집합이랑 똑같이 생각하라고 했지. 이거보다 얘를 구하는 편이 훨씬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왜? 집합이랑 똑같으니까 A 합 B는 PA, PB 마이너스 PA 교 B예요. 근데 문제에 0.9라고 주어졌고 0.7라고 주어졌고 PB는 몰라. 얘는 0.2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얘는 0.4가 되겠죠. 그럼 B가 일어날 확률이 0.4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자동으로 1에서 빼면 되겠지. 이 풀이 방법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계산이 여러분들 좀 껄끄러워 보이는 게 아마 306번. 306번이 껄끄러운 이유는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 혹은 뭐 차집합 나오면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A 합 B 이거 집합이랑 제가 똑같이 생각해 달라고 했지. 집합이랑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그럼 지금 그냥 두 사건이라고 했거든.
집합에서도 그냥 두 집합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은 공통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죠. 자, 그럼 얘는 결국 A 차집합 B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B 차집합 A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랑 똑같이 생각하라고 했어. 그럼 당신들이 한번 활용을 해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시면 되겠지. 원소의 개수랑 똑같이 생각해보면 그러면 PA 차집합 B, PB 차집합 A 이렇게 될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6분의 5라고 주어졌고요. 이거는 4분의 1, 얘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얘는 몰라. 자, 이게 2분의 1이니까 1로 갖다 넘기면 3분의 1 나오겠지, 답은. 계산됩니까? 됐죠?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311번으로 볼게. 함수에서 출제율이 높으니까 자, 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f를 만들 때 f1이 1이거나 f2가 2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제가 해볼게. f1이 1인 사건을 A라고 하고 F2가 2인 사건을 B라고 할게요. 내가 이걸 굳이 풀어쓰는 이유 서술형이 없는 학교는 상관이 없는데 확률을 기가 막히게 잘 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술형에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실까 봐 일단 뭘 사건으로 잡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럼 마지막은 내가 이걸 구하면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죠. F1이 1이거나 또는이죠. 또는 F1이 1이거나 F2가 2일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1이 1인 사건 이것도 식으로 정확히 써볼게. 그럼 전체 함수는 몇 개입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애가 5개, 5개, 5개. 5파이 3이죠. 5의 세제곱이니까. 헷갈리시면 함수의 개수는 그냥 공정 외워달라고 했어. 이게 공역의 개수고 정역의 개수입니다. 얘도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관계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 중에 F1이 1이다라는 얘기는 얘는 1로 나가야만 하는 거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럼 2, 3은 나머지 5개로 아무데로나 나가도 돼요. 5파이 2죠. 5분의 1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식을 잘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 다음에는 뭘 구해야 되냐?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F1이 1이고 F2가 2인 사건이 A 교 B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건이. 그럼 A 교 B가 일어날 확률은 자 F1은 1이고 F2가 2니까 3만 선택하면 되지. 그럼 전체 확률이 5파이 3인데 전체 경우의 수가 굳이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저 5개 중에 하나 나가면 되니까. 그럼 마지막에 구하라는 PA 합비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25분의 9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힌트는 집합이랑 똑같은데 또는이라는 게 들어가면 덧셈 정리 이용하시면 되죠. 또는이라는 멘트가 들어가면 덧셈 정리를 이용하셔서 푸시면 되겠고. 이게 뭐야? 왜 이래?
자, 313번. 소방관 4명과 경찰관 6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같은 경우. 자, 그럼 얘도 객관식이지만 뽑은 3명이 첫 번째 모두 소방관인 경우 사건을 A라고 하고 쓰는 연습 한 번 하고 있는 거예요. 뽑은 3명이 모두 경찰인 사건을 B라고 해봅시다. 근데 3명을 뽑았는데 뭐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지. 뽑은 3명이 소방관이면서 경찰관일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멘트는 이 정도 달아주셔야 돼. A와 B는 서로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뽑은 3명이 경찰관이면서 소방관일 수는 없죠. 그럼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므로 P, A 합 B는 직업이 같은 경우는 경찰로 같을 수도 있고 소방관으로 같을 수도 있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구해볼게. 식으로. 자, 지금 전체 10명입니다. 10명 중에 3명 뽑을 거예요. 근데 뽑고 난 3명이 다 소방관이다. 그럼 소방관 4명 중에 3명 뽑았다는 얘기고, 자, 얘는 똑같이 10명 중에 3명을 뽑을 텐데 경찰관 6명 중에 3명 뽑으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10C 3분의 4C 3 플러스 6C 3으로 구하면 되겠죠. 이 멘트 꼭 적어주시고, 자, 제가 계산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답이 2번에 있고, 자, 여긴 316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316번.